언론을 바로 세운다면서 자유당에 입당한 사람 있죠. MBC 전 아나운서 배현진 씨 이야기인데요. 어제 배현진 씨가 자유당에 입당을 했잖아요. 그 입당식이 거행됐어요. 근데 그 입당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입당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충격이긴 했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기자들을 굉장히 많이 모셔놓고 질문을 받지 않고 오만한 그런 태도를 보여서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 반대 질문? 반대 의견을 내려면 딴 당에 가서 해라라는 식의 그건 뭐 하자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약 한 달 전에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홍준표 MBN 패싱 하려고. 아, 네. MBN이 자기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그래서 MBN 기자 질문 안 받겠다 그러고 장지현이 더 거기 앞에서 쪼다같이 막 이렇게 변명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똑같이 벌어졌어요. 배현진이 MBC가 불편하니까 MBC 기자 질문 안 받겠다? 그런 게 어딨냐 사람들이 막 난리치니까 장지현이 아야 나 이런 못해요 그러고 그냥 다 들어가 버리고. 이게 우리나라 야당의 수준입니다. 그 분명히 배현진이 이 땅의 소감 같은 걸 얘기하면서 MBC가 국영방송들이 국민방송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질문 안 받는다고. 진짜 이거 뭔 개소리인지 몰라요. 언론을 바로 세운다면서 언론을 배제. 맞아요. 그 미디어 문구 있잖아요. 네. 그분도 갔다가 그냥 문전박대 당하셨다고. 우리 문전박대 달인이에요, 미디어 몽구는. 예전에 하여튼 미디어 몽구는 진짜 대단한 언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거의 뭐 약간 훈장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문전박대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때 얼마나 문전박대를 당했느냐에 따라서. 청렴한 언론이냐 예, 아니냐. 그 언론의 공정성이 이렇게 네. 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예, 결국 뭐 배현진 씨가 입당을 하고 뭐 송파에 뭐 보궐선거에 나가겠죠. 나가서 당선이 될지, 뭐 그쪽이 예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텃밭이라고 해서 뭐 긍정적인 결론 내지만, 뭐 지금 홍준표 대표가 보여주는 행보들, 그리고 자유당이 국민들 정서와 이반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땐 배현진이 송파 쪽 보궐선거가 과연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무슨 법안을 낼지 참 궁금하네요. 의원이 되면은 그 물 절약 이런 거 내라. 아니, 물을 펑펑 쓸 수 있는. 물을 펑펑 쓸 수 있게 하는 권리.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와 재산에 따라서 물을 배분하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낼 것 같아요. 칫솔법. 네. 양치법. 양치법. 사실 이런 되게 전형적인 구도로 아니면 좀 약간 구닥다리 같은 구도로 보기 정말 싫었는데 네. 딱 이거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냐면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막장 드라마 악역들이 네,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몰락하기 진짜 최고로 몰락하기 직전에 또 발악을 하거든요. 딱 그 느낌인 거예요. 막. 그렇죠. 사실 설 자리가 여기 말고 어디 있겠어요, 배현진이 지금. 있었어요. 어디 저는 예상 바뀌었어요, 자유한국당은. 그래요? 저는 대한애국당에 갈 줄 알았어요. 대해당. 하지만 배현진이 자기 가오가 있어서? 있지. 네. 그렇게. 왜 대한애국당에 아직도 현역 의원이 한 명 있는데. 배현진 가오에 그런데 못 가죠. 그럴까요? 하여튼 뭐 배현진이 종편으로 갈 것이다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해버렸네요. 종편도 외면한다는 소린가요? 그럼 이거? 그런가요? 뭐 근데 일단 지금 배현진이 입당식을 하면서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네. 그게 벌써부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또 논란이 있는데 창고에 대기 발령을 받아서 그게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 나왔다, 퇴사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진으로 나온 게 창고가 아니고 보도본부 사무실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대기 발령 상태가 아니고 미발령 상태였다. 그게 이제 드러나서 이게 자유한국당에 들어갈 만한 이제 인격이 된다는 걸 몸소 증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온갖 호사와 권세를 누렸잖아요. MBC 내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도본부 사무실 자체가 배현진 입장에서는 창고 같을 수가 있어요. 박근혜가 수감됐을 때 그 구치소 내부가 본인이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배현진도 그런 입장이지 않았을까.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야. 나는 9시 뉴스 데스크에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화려한 영광을 오랫동안 특히 어린 나이에 누렸던 사람들은 그런 실패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자괴감이 한 번에 오고 멘붕이 심하게 올 거예요 아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MBC에서 배현진을 퇴사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배현진이 그동안 MBC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점을 감안한다면 최승호 사장 체제의 MBC가 그래도 많이 관대하게 봐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뭐 배현진이 뭐 자유한국당으로 갔을 때 제가 봤을 때 뭐 이번 보궐선거에 실패한다 손 치더라도 대변인 정도는 하지 않을까. 홍준표가 바로 자기 옆자리에
예. 자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어우, 싫겠다. 그거 참고 있어야 돼. 성공을 위해서. 예, 그래요. 언론을 바로 세운다더니 언론을 패싱해버리는 배현진과 명분 없는 자유당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제목을 베스킨라빈스와 조민기의 잘못된 만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아, 베스킨라빈스면은 글로벌 아이스크림 회사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에 최근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건 한국 베스킨라빈스의 문제겠네요? 아, 네, 그렇죠. 한국 베스킨라빈스의 최근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 항의를 받고 나서 베스킨라빈스는 광고를 내렸고 사과문을 게재했어요. 근데 요 잘못에 대해서 모호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광고 제작사에게 책임 소지를 묻는 듯한 해명을 하면서 되려 빈축을 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광고 내용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광고 내용은요, 화이트데이를 겨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홍색 바탕에 내적 댄스 폭발할 때라는 하얀 글씨 아래에 이렇게 해시태그를 하고 너무 많이 흥분 해시태그 또 하고 몹시 위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그거 조민기 씨가 네. 어제부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 조민기 씨가 이제 살아생전에 성추행할 때 썼던 문자의 내용이죠. 그렇죠. 아마 이거 딱 보자마자 쎄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상습 성추행으로 큰 무리를 빚었고 수사를 앞두고 자살했던 배우 조민기 씨의 성희롱 카톡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베스킨라빈스라고 하면은 80년대에 정식으로 한국으로 들어온 이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1위를 놓친 적이 없대요. 탑 원이죠. 네, 그리고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점유율이 80%에 달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구매층이 굉장히 넓고 두터운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런 회사에서, 이런 유수의 기업에서 현재 사회 분위기나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광고로 무리를 빚었다는 것 자체가 좀 큰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그리고 자사의 잘못이 아니라 광고 대행사의 잘못이라고 떠넘기는 태도 자체도 문제라고 보이네요. 네, 물론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점은요, 이게 죽은 사람의 카톡을 이용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의 끔찍한 카톡을 그대로 인용해서 노출시킴으로써 또 다른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렵게 얘기 안 하더라도 그걸 보고 약간 재밌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홍보성 문구야라고 어쨌든 오케이를 한 거잖아요. 그 기업에서. 그거 상식 자체가 너무 약간 소름 네. 끼치는데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맞아요. 네. 저는 이게 일베들의 생각과 닮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개그로 소비하는 거 아닌가? 약간 재밌는 걸로 소비한 거잖아요. 홍보 문구로 썼다는 게. 그러니까 입에도 담지 못하겠지만 일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그의 네, 소재로 맞아요. 희화시키면서 그 잔인성을 드러내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그게 네네치킨 광고에서 네. 한 번 그게 정말요? 잘못 쓰인 적이 있어요. 네. 몰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네. 또 천안의 모 호두과자 업체에서 그렇게 쓰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뭐 심지어 이명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MBC, SBS에서 특히 SBS에서 막 의도적으로 그거는 맞아요. 비하 그림이라든지 이런 비하 사진을 막 올리고 그래서 문제도 됐었잖아요. 근데 어떤 광고 대행사인지 그리고 베스킨라빈스가 왜 그런 광고 자체 문구를 이용했다라는 거는 일베들의 생각과 닮아 있다. 예. 이게 약간 뭐라고 하지 이런 걸? 공감 능력. 네, 공감 능력이 없고. 네. 특히 우리가 지지난주 방송에서 다뤘었던 악마 있죠. 이서인. 예,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뤘던 윤서인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똑같죠. 그런 부분이 많이 닮아 있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 광고를 딱 보자마자 되게 충격을 받았을 분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 해당 당사자들이 만약에 이 광고를 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싫어, 진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딱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땐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네. 재밌는 맞아요. 문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실제 피해 당사자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끔찍한 거죠. 지금 이 베스킨라빈스에서 한 거랑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윤서인이 예전에 장자연 사건 있었을 때 장자연이 죽어서 하늘에 간 사람이 그 죽었을 때 모습 그대로 와서 천국에서도 인기가 많다 이런 소재로 만화 그린 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고 CF 같은 금전적인 이득하고 관련된 거에 사용되면 안 되는데 따지고 보면 노이즈 마케팅의 일부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런 노이즈 마케팅은 어떤 시장에 아직 진입을 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굉장히 마이너한 회사가 쓰기에 적절한 방법이지 80% 넘는 점유율을 가진 회사 하기에 적절한 마케팅이 아니죠. 좀 쪼다스럽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아이스크림 안 먹어요.
저 진짜 좋아하는데 그 베스킨라빈스를 제가 왜 안 먹는 줄 아세요? 원래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베스킨라빈스 창업자의 아들이 반 베스킨라빈스 운동하는 거 아세요? 아, 진짜요? 게다가 환경운동가에다가 채식주의자예요. 근데 베스킨라빈스를 애초에 둘이 만들었는데 그중 한 명이 아이스크림 먹다가 살아온 걸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환경운동가에다가 유산상속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이제 존 라빈스라고 제 인생에서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나라 보면 이제 약간 얘기가 세지만 대기업들 다 그런 문제잖아요. 막 자식들 승계되면서 그런 문제 생기는데 그런 그 재벌 2세라든지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네요. 네. 논지한 좀 벗어난데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아이스크림 몸에 좋은 거 아니니까 드시지 마시고 특히 이런 식의 의식 없는 행동을 하는 회사의 아이스크림을 우리가 점유율 80%까지 해줘야 될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본론으로 잠깐 돌아가서 그래서 네. 이제 사과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최근 사회적 이슈인 불미스러운 사건과 연루된 단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영상 제작사의 콘텐츠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게시하여 논란을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썼대요. 네. 되게 모호하잖아요. 뭘 때문에 했고. 아베 일본 정부가 자꾸 유감 하는 거랑 비슷하고요. 똑같죠. 네, 방금 분명히 들었는데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는데 약간 딱 흘려들어갔어요. 그게 네. 파악을 못하겠어요. 진실성은 그닥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과문을 다시 한번 써왔습니다. 네. 아, 그래요. 이 작가님이 한국 베스킨 라빈스에게 권고한다. 사과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어떤 사과문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불특정 다수에게 최대한 많이 보이는 것이 목적인 대중적 기업의 광고에서 미투 운동에서 드러난 사건 속 가해자의 워딩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을 사측에서 충분히 제고하지 않고 광고를 게재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끝냈으면 좋겠더라고요. 광고 대행사에서 만든 광고의 수준이라든지 그걸 채택한 회사의 수준이 좀 부끄럽네요. 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기업들은 무조건 뭐 보이콧을 해서 불매행동하고 막 네, 망하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정말 진심으로 뭐가 잘못했는지 알고 그걸 사과를 하고 이렇게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오히려 타겟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진심 어린 사과. 네, 네, 그리고 공감. 심지어 그게 어떤 분들이 보았을 때는 진짜 사회가 변하고 있구나.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이런 기업이 이런 의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변화를. 네. 예, 그래요. 그런 변화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과학 시사. 무슨 노래야? 예, 로고송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송병헌님이 제가 만든 로고송이에요. 멋있어.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런 진심 어린 로고송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들으면 이제 지식에 축적이 돼가지고 제가 어디 나가서 얘기할 때 왠지 스마트해 보여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단어도 그런 거 있어요. 뭐 알고리즘 뭐 이런 거. 괜히 막 괜히. 있어 보이는 거. 예, 괜히 그냥 다른 말 써도 되는데. 오늘도 알고리즘 한번 넣어야지. 예, 그래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예. 오늘의 시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AI죠? 네. 네, 이것도 이제 AI. 많이 뭐의 대화를 약자죠? 하다 예, 일단 넘어가고요. 예, 그 인공지능 어떤 내용입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이제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빨라졌어요. 네. 제가 올해 초에 판사들의 판례를 네. 인공지능으로 정리하는 회사가 있다. 미국에 그런 회사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우리나라 로펌 중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판례 분석을 하는 회사가 등장을 했고요. 지금 인공지능이 굉장히 갑자기 빠르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굉장히 괜찮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보험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 미국에 또 글로벌한 보험사들이 많잖아요. 네, 미국 보험사 중에 프로그레시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말 그대로 프로그레시브한 프로그레시브한 회사인가 보네요. 네, 그런 회사라서 인기가 있는데 이 회사가 2015년에 택시기사들한테 앱을 이제 배포를 해요. 2015년이면 꽤 오래됐죠? 혹시 카카오 택시? 네, 네라고 해버렸어. 카카오 택시랑도 좀 연결은 돼요. 그래요? 네, 어떤 내비게이션을 쓰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 네네. 그런 앱이잖아요. 근데 네. 그 와중에 이제 운전을 하는 와중에 폰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센서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센서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얼마나 과격하게 운전을 하는가 아니면 안전하게 운전하는가를 대충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험사에서는 좋겠네요.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그게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포를 해서
1억 4천만 명이나 되는 운전자들한테 정보를 얻어낸 거예요. 운전 정보를 얻어내서 그걸 머신러닝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고를 얼마나 낼 거다. 이 정도 과격하게 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사고를 낼 것이다. 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 빅데이터 정도만 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H2O.AI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을 했어요. 네. 굉장히 오래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본 경험을 가지고 네. 그냥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보험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가 그 지금 현재 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한테도 네. 당신은 이 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는데 들어있다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보험 가입자들이 600만 달러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돈을 아꼈다고 결과가 이제 보고가 됐어요. 이런 인공지능 플랫폼이 실제로 이제 사람들한테 각각 개인한테 맞는 플래너들이 막 이제 와서 막 사람이 직접 상담해 주는 거가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선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앱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진짜로 이제 우리한테 제공이 될 정도로 이제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되느냐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펜타곤이잖아요. 미국 국방성. 예, 미국 방송이죠. 네, 예. 미국 국방성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울 전 지역이 방공식별구역인 거 아시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유인이든 무인이든 띄울 수 있는 비행체는 무조건 다 이게 어떤 종류 비행체고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는 걸 국방부에 알려줘야 되는데 네. 그런 시스템을 미 국방부에서도 운영을 하죠. 근데 미국은 엄청 넓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막 열 몇 개 되는 막 운동장만한 그 방에다가 띄워놓고서 그걸 사람이 다 눈으로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그걸 이미지 처리를 해가지고 그걸 그 사람들을 대체하는 걸 이제 국방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씁쓸한 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인력이 배제되는 거잖아요. 인력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근데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인력이 배제돼야만 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예. 인력이 배제되는 게 오히려 더 사회한테 이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예, 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인공지능들이 분석을 해주고 보험 상품을 맞춤형으로 만들어주고 하면 그런 문제는 좀 떨어지겠죠. 그 심지어 그 보험 사기로 네. 살인이나 이런 네. 것도 일어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도 좀 줄일 수 있겠네요. 뭐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불필요한 같아요. 보험을 자꾸 드는 사람, 이 사람 왜 그러지? 하고 그렇죠. 분석해볼 수 빅데이터 있는. 분석을 해봐가지고 네. 이런 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뭐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보험 감독관이나 그런 분들이 가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 실제로 그 미국 정보통신부 같은 장관급 인사가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총기 난사를 한다든가 해서 이제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많잖아요, 미국엔. 네, 심각하죠. 그래서 총기를 보험을 무조건 가입을 하도록 총을 사면 무조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양태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좀 특이한 사람이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 레벨에서도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정부 시스템을 이제 인공지능화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인데 차라리 총기 규제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보험까지 가입을 해가지고 체크를 하고 막 그래야 되나? 총을 신성시하시는 분들이 터키에도 있고, 네, 미국에도 있고, 뭐 그렇죠. 어쨌든 미국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던 거가 있는데, 네. 미국에서 세금을 내잖아요. 네. 세금 제도가 미국은 굉장히 복잡해요. 주마다 다 다르고 막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런 세금이 굉장히 복잡한데,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 아까 보험 회사가 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으로 당신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거기서 무려 70% 되는 사람이 찬성을 했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앞으로는 진짜로 그 세금이라는 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인공지능화 하게 되면 국가 내부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국가의 그 시스템 일부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화하고 오히려 투명성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시도가 앞으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소개를 시켜드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국가 시스템 중에 굉장히 투명성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네네. 세금이라든가 이런 법의 집행 같은 부분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차라리 그걸 투명성을 더 강화하는 편이 낫지는 않은가. 영장 AI. 네. 그런 거죠. 예, 영장 전담판사 다 꺼지라 그러고 네.
영장 AI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제목이라든지 그런 거 딱 넣었을 때 구속, 법정 구속 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예, 통계적으로 그냥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네. 지금까지의 증거들을 제출을 하면은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진범으로 될지가 통계적으로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 AI를 통해서 이제 배심원단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 뭐 도주의 우려 몇 프로 딱 이렇게 데이터 나오고 뭐 증거 인멸의 우려 몇 프로 이렇게 딱 데이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배심원단들이 야, 이 사람 법정 구속해야 돼. 그럼 판사가 법정 구속하세요. 그래가지고 딱 구속시키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과거에 법정 구속을 해야 되는데 안 돼버리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다 고경. 배제해야 돼요? 어떤 기준을 두고 배제해야 될지 그것도 좀. 기준 설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진짜. 그런 데이터는 총량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죠. 네. 특혜잖아, 특혜. 네. 일부 특혜. 그런 면도 있고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룰만 제공을 해주면 알아서 학습을 하는 인공지능이라서 네. 법을 제공을 미리 해주고서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만 가지고 판단하게 만드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도 있죠. 형 상태가 아니고 미발령 상태였다. 그게 이제 드러나서 이게 자유한국당에 들어갈 만한 이제 인격이 된다는 걸 몸소 증명을 하면서 건증. 시작을 하셨어요.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온갖 호사와 권세를 누렸잖아요. MBC 내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도본부 사무실 자체가 배현진 입장에서는 창고 같을 수가 있어요. 박근혜가 수감됐을 때 그 구치소 내부가 본인이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배현진도 그런 입장이지 않았을까.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야. 나는 9시 뉴스 데스크에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화려한 영광을 오랫동안 특히 어린 나이에 누렸던 사람들은 그런 실패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자괴감이 한 번에 오고 멘붕이 심하게 올 거예요 아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MBC에서 배현진을 퇴사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배현진이 그동안 MBC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점을 감안한다면 최승호 사장 체제에 MBC가 그래도 많이 관대하게 봐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뭐 배현진이 뭐 자유한국당으로 갔을 때 제가 봤을 때 뭐 이번 보궐선거에 실패한다 손 치더라도 대변인 정도는 하지 않을까. 홍준표가 바로 자기 옆자리에 예. 자리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어우 싫겠다. 그거 참고 있어야 돼. 성공을 위해서. 예, 그래요. 언론을 바로 세운다더니 언론을 패싱해버리는 배현진과 명분 없는 자유당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제목을 베스킨라빈스와 조민기의 잘못된 만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아, 베스킨라빈스면은 글로벌 아이스크림 회사 아니에요? 네, 이번에 최근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건 한국 베스킨라빈스의 문제겠네요? 아, 네, 그렇죠. 한국 베스킨라빈스의 최근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 항의를 받고 나서 베스킨라빈스는 광고를 내렸고 사과문을 게재했어요. 근데 요 잘못에 대해서 모호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광고 제작사에게 책임 소지를 묻는 듯한 해명을 하면서 되려 빈축을 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광고 내용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광고 내용은요, 화이트데이를 겨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홍색 바탕에 내적 댄스 폭발할 때라는 하얀 글씨 아래에 이렇게 해시태그를 하고 너무 많이 흥분 해시태그 또 하고 몹시 위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그거 조민기 씨가 네. 어제부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 조민기 씨가 이제 살아생전에 성추행할 때 썼던 문자의 내용이죠. 그렇죠. 아마 이거 딱 보자마자 쎄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상습 성추행으로 큰 무리를 빚었고 수사를 앞두고 자살했던 배우 조민기 씨의 성희롱 카톡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베스킨라빈스라고 하면은 80년대에 정식으로 한국으로 들어온 이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1위를 놓친 적이 없대요. 탑1이죠. 네, 그리고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점유율이 80%에 달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구매층이 굉장히 넓고 두터운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런 회사에서 이런 유수의 기업에서 현재 사회 분위기나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광고로 무리를 빚었다는 것 자체가 좀 큰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그리고 자사의 잘못이 아니라 광고 대행사의 잘못이라고 떠넘기는 태도 자체도 문제라고 보이네요. 네, 물론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점은요, 이게 죽은 사람의 카톡을 이용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의 끔찍한 카톡을 그대로 인용해서 노출시킴으로써 또 다른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렵게 얘기 안 하더라도 그걸 보고 약간 재밌다거나 아니면 홍보성 문구야라고 어쨌든 오케이를 한 거잖아요. 그 기업에서. 그거 상식 자체가 너무 약간 소름 네. 끼치는데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맞아요. 네. 저는 이게 일베들의 생각과 닮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개그로 소비하는 거 아닌가? 약간 재밌는 걸로 소비한 거잖아요. 홍보 문구로 썼다는 게. 그러니까 입에도 담지 못하겠지만 일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그의 네, 소재로 맞아요. 희화시키면서 그 잔인성을 드러내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그게 내내치킨 광고에서 네. 한 번 그게 정말요? 잘못 쓰인 적이 있어요. 네. 어, 그것뿐만 아니라 네. 뭐 또 천안의 모 호두과자 업체에서 그렇게 쓰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뭐 심지어 이명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MBC, SBS에서 특히 SBS에서 막 의도적으로 그거는 맞아요. 비하 그림이라든지 이런 비하 사진을 막 올리고 그래서 문제도 됐었잖아요. 근데 어떤 광고 대행사인지 그리고 베스킨라빈스가 왜 그걸 그런 광고 자체 문구를 이용했다라는 거는 일베들의 생각과 닮아 있다. 아, 예. 이 약간 뭐라고 하지 이런 걸? 공감 능력. 네, 공감 능력이 없고. 네. 특히 우리가 지지난주 방송에서 다뤘었던 악마 있죠. 이서인. 예,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뤘던 윤서인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똑같죠. 그런 부분이 많이 닮아 있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 광고를 딱 보자마자 되게 충격을 받았을 분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 해당 당사자들이 만약에 이 광고를 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싫어, 진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딱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땐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네. 재밌는 맞아요. 문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실제 피해 당사자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끔찍한 거죠. 지금 이 베스킨라빈스에서 한 거랑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윤서인이 예전에 장자연 사건 있었을 때 아, 장자연이 죽어서 하늘에 간 사람이 그 죽었을 때 모습 그대로 와서 천국에서도 인기가 많다 이런 소재로 만화 그린 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고 CF 같은 금전적인 이득하고 관련된 거에 사용되면 안 되는데 따지고 보면 노이즈 마케팅의 일부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런 노이즈 마케팅은 어떤 시장에 아직 진입을 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굉장히 마이너한 회사가 쓰기에 적절한 방법이지 80% 넘는 점유율을 가진 회사 하기에 적절한 마케팅이 아니죠. 좀 쪼다스럽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아이스크림 안 먹어요. 저 진짜 좋아하는데 그 베스킨라빈스를 제가 왜 안 먹는 줄 아세요? 원래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베스킨라빈스 창업자의 아들이 반 베스킨라빈스 운동하는 거 아세요? 아, 진짜요? 게다가 환경운동가에다가 채식주의자예요. 근데 베스킨라빈스를 애초에 둘이 만들었는데 그중 한 명이 아이스크림 먹다가 살아온 걸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환경운동가에다가 유산상속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이제 존 라빈스라고 제 인생에서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나라 보면 이제 약간 얘기가 세지만 대기업들 다 그런 문제잖아요. 막 자식들 승계되면서 그런 문제 생기는데 그런 그 재벌 2세라든지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네요. 네. 논지한 좀 벗어난데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아이스크림 몸에 좋은 거 아니니까 드시지 마시고 특히 이런 식의 의식 없는 행동을 하는 회사의 아이스크림을 우리가 점유율 80%까지 해줘야 될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본론으로 잠깐 돌아가서 그래서 네. 이제 사과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최근 사회적 이슈인 불미스러운 사건과 연루된 단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영상 제작사의 콘텐츠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계시하여 논란을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썼대요. 네. 되게 모호하잖아요. 네. 뭘 때문에 네. 했고 아베 일본 정부가 자꾸 유감하는 네. 거랑 비슷하고요. 똑같죠. 네. 방금 박근- 분명히 들었는데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는지 약간 딱 흘려들어갔어요. 그게 네. 파악을 못하겠어요. 진실성은 그닥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사과문을 다시 한번 써왔습니다. 네. 아, 그래요. 이 작가님이 한국 베스킨 라빈스에게 권고한다. 사과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어떤 사과문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불특정 다수에게 최대한 많이 보이는 것이 목적인 대중적 기업의 광고에서 미투 운동에서 드러난 사건 속 가해자의 워딩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을 사측에서 충분히 제고하지 않고 광고를 게재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네. 아, 이렇게 그렇죠. 끝냈으면 좋겠더라고요. 광고 대행사에서 만든 광고의 수준이라든지 그걸 채택한 회사의 수준이 좀 부끄럽네요. 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기업들은 무조건 뭐 보이콧을 불매 해서 행동하고 막 해야 네, 돼. 망하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정말 진심으로 뭐가 잘못했는지 알고 그걸 사과를 하고 이렇게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오히려 타겟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진심 어린 사과. 네, 그리고 공감. 심지어 그게 어떤 분들이 보았을 때는 진짜 사회가 변하고 있구나.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이런 기업이 이런 의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변화를. 네. 예, 그래요. 그런 변화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과학 시사. 무슨 노래야?
예, 로고송 송병호님,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송병호님이 왜 제가 만든 로고송이에요. 멋있어.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런 진심 어린 로고송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들으면 이제 지식에 축적이 돼가지고 제가 어디 나가서 얘기할 때 왠지 스마트해 보여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단어도 그런 거 있어요. 뭐 알고리즘 뭐 이런 거. 괜히 막 있어 보이는 거. 예, 괜히 그냥 다른 말 써도 되는데. 아, 예. 오늘도 알고리즘 한 번 넣어야지. 예, 그래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아, 예. 오늘의 시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아, AI죠? 네. 예, 이것도 이제 AI. 많이 뭐의 대화를 약자죠? 하다 보니까. 예. 일단 넘어가고요. 예, 그 인공지능 어떤 내용입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이제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빨라졌어요. 네. 제가 올해 초에 판사들의 판례를 네. 인공지능으로 정리하는 회사가 있다. 미국에 그런 회사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우리나라 로펌 중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판례 분석을 하는 회사가 등장을 했고요. 지금 인공지능이 굉장히 갑자기 빠르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굉장히 괜찮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보험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 미국에 또 글로벌한 보험사들이 많잖아요. 네, 미국 보험사 중에 프로그레시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말 그대로 프로그레시브한 프로그레시브한 회사인가 보네요. 네, 네. 그런 회사라서 인기가 있는데 이 회사가 2015년에 택시기사들한테 앱을 이제 배포를 해요. 2015년이면 꽤 오래됐죠? 혹시 카카오 택시? 네, 네라고 해봤어. 카카오 택시랑도 좀 연결은 돼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내비게이션을 쓰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 네네. 그런 앱이잖아요. 근데 네. 그 와중에 이제 운전을 하는 와중에 폰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센서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센서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얼마나 과격하게 운전을 하는가 아니면 안전하게 운전하는가를 대충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 보험사에서는 좋겠네요.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그게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포를 해서 1억 4천만 명이나 되는 운전자들한테 정보를 얻어낸 거예요. 운전 정보를 얻어내서 그걸 머신러닝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고를 얼마나 낼 거다. 이 정도 과격하게 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사고를 낼 것이다. 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 빅데이터 정도만 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H2O.AI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을 했어요. 네. 굉장히 오래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본 경험을 가지고 네. 그냥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보험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가 그 지금 현재 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한테도 네. 당신은 이 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는데 들어있다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보험 가입자들이 600만 달러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돈을 아꼈다고 결과가 이제 보고가 됐어요. 이런 인공지능 플랫폼이 실제로 이제 사람들한테 각각 개인한테 맞는 플래너들이 막 이제 와서 막 사람이 직접 상담해 주는 거가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선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앱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진짜로 이제 우리한테 제공이 될 정도로 이제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되느냐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펜타곤이잖아요. 미국 국방성. 예, 미국 방송이죠. 네, 예. 미국 국방성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울 전 지역이 방공식별구역인 거 아시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유인이든 무인이든 띄울 수 있는 비행체는 무조건 다 이게 어떤 종류 비행체고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는 걸 국방부에 알려줘야 되는데 네. 그런 시스템을 미 국방부에서도 운영을 하죠. 근데 미국은 엄청 넓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막 열 몇 개 되는 막 운동장만한 그 방에다가 띄워놓고서 그걸 사람이 다 눈으로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그걸 이미지 처리를 해가지고 그걸 그 사람들을 대체하는 걸 이제 국방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씁쓸한 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인력이 배제되는 거잖아요. 인력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근데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인력이 배제돼야만 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예. 인력이 배제되는 게 오히려 더 사회한테 이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예, 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인공지능들이 분석을 해주고 보험 상품을 맞춤형으로 만들어주고 하면 그런 문제는 좀 떨어지겠죠. 그 심지어 그 보험 사기로 네. 살인이나 이런 네. 것도 일어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도 좀 줄일 수 있겠네요.
뭐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불필요한 같아요. 보험을 자꾸 드는 사람, 이 사람 왜 그러지? 하고 그렇죠. 분석해볼 수 빅데이터 있는. 분석을 해봐가지고 네. 이런 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뭐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보험 감독관이나 그런 분들이 가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미국 정보통신부 같은 장관급 인사가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총기 난사를 한다든가 해서 이제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많잖아요, 미국엔. 네, 심각하죠. 그래서 총기를 보험을 무조건 가입을 하도록 총을 오. 사면 무조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양태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좀 특이한 사람이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 레벨에서도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정부 시스템을 이제 인공지능화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인데 차라리 총기 규제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보험까지 가입을 해가지고 체크를 하고 막 그래야 되나? 네. 총을 신성시 하시는 분들이 터키에도 있고, 네, 미국에도 있고, 어. 뭐 그렇죠. 어쨌든 미국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던 거가 있는데, 네. 미국에서 세금을 내잖아요. 네. 세금 제도가 미국은 굉장히 복잡해요. 주마다 다 다르고 막 그래서.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언론을 바로 세운다면서 자유당에 입당한 사람 있죠? MBC 전 아나운서 배현진 씨 이야기인데요. 어제 배현진 씨가 자유당에 입당을 했잖아요. 그 입당식이 거행됐어요. 근데 그 입당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입당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충격이긴 했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기자들을 굉장히 많이 모셔놓고 질문을 받지 않고 오만한 그런 태도를 보여서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 반대 질문? 반대 의견을 내려면 딴 당에 가서 해라라는 식의 그건 뭐 하자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약 한 달 전에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홍준표 MBN 패싱하려고. 아, 네. MBN이 자기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그래서 MBN 기자 질문 안 받겠다 그러고 장지현이 더 거기 앞에서 쪼다같이 막 이렇게 변명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똑같이 벌어졌어요. 배현진이 MBC가 불편하니까 MBC 기자 질문 안 받겠다? 그런 게 어딨냐 사람들이 막 난리치니까 장지현이 아야 나 이런 못해요 그러고 그냥 다 들어가 버리고. 이게 우리나라 야당의 수준입니다. 그 분명히 배현진이 이 땅의 소감 같은 걸 얘기하면서 MBC가 국영방송들이 국민방송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질문 안 받는다고. 진짜 이거 뭔 개소리인지 몰라요. 언론을 바로 세운다면서 언론을 배제. 맞아요. 그 미디어 몽구 있잖아요. 네. 그분도 갔다가 그냥 문전박대 당하셨다고. 우리 문전박대 달인이에요, 미디어 몽구는. 예전에 하여튼 미디어 몽구는 진짜 대단한 언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거의 뭐 약간 훈장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문전박대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때 얼마나 문전박대를 당했느냐에 따라서 청렴한 언론이냐 예, 아니냐. 그 언론의 공정성이 이렇게 네. 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결국 뭐 배현진 씨가 입당을 하고 뭐 송파의 뭐 보궐선거에 나가겠죠. 나가서 당선이 될지, 뭐 그쪽이 예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텃밭이라고 해서 뭐 긍정적인 결론 내지만, 뭐 지금 홍준표 대표가 보여주는 행보들, 그리고 자유당이 국민들 정서와 이반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땐 배현진이 송파 쪽 보궐선거가 과연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무슨 법안을 낼지 참 궁금하네요. 의원이 되면은 그 물 절약 이런 거 내라. 아니, 물을 펑펑 쓸 수 물을 있는. 펑펑 쓸 수 있게 하는 네. 권리.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와 재산에 따라서 물을 네. 배분하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낼 것 같아요. 칫솔법, 네. 양치법. 양식법. 사실 이런 되게 전형적인 구도로 아니면 좀 약간 구닥다리 같은 구도로 보기 정말 싫었는데 네. 딱 이거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냐면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막장 드라마 악역들이 네,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몰락하기 진짜 최고로 몰락하기 직전에 또 발악을 하거든요. 딱 그 느낌인 거예요. 막. 그렇죠. 사실 설 자리가 여기 말고 어디 있겠어요, 배현진이 지금. 아, 있었어요. 어디 저는 예상 바뀌었어요, 자유한국당은. 그래요? 저는 대한애국당에 갈 줄 알았어요. 아. 대당. 하지만 배현진이 자기 가오가 있어서? 있지. 네. 그렇게 왜 대한애국당에 아직도 현역 의원이 한 명 있는데. 배현진 가오에 그런데 못 가죠. 그럴까요? 하여튼 뭐 배현진이 종편으로 갈 것이다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해버렸네요. 이 종편도 외면한다는 소린가요? 그럼 이거? 그런가요? 뭐 근데 일단 지금 배현진이 입당식을 하면서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네. 그게 벌써부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또 논란이 있는데 창고에 대기 발령을 받아서 그게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 나왔다, 퇴사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진으로 나온 게 창고가 아니고 보도본부 사무실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대기 발령